안녕하세요. 그랜드미래 흉부외과 원장 송영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방부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고요. 오늘은요,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림프 부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 부종의 흔한 원인이 만성 정맥순환 부종과 림프 부종은 꼭 감별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두 질환은 증상이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원인도 치료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림프 부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림프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동맥과 정맥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동맥과 정맥 같은 혈액이 흐르는 혈관처럼 림프액이 흐르는 림프관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이 림프계가 자주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림프계는요, 림프관과 림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림프관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질액, 그러니까 세포의 바깥 부분, 조직과 조직 사이의 빈 공간으로 유출된 물질 중에서 분자량이 큰 물질을 흡수해서 정맥으로 이동시켜 혈액으로 되돌려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림프 조직은 림프구를 생성하고요. 림프액이 림프절을 통과할 때 불순물을 여과시켜서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림프계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림프액이 림프관을 순환해가지고 체액의 균형을 보존하는 순환의 기능. 두 번째는 림프계의 생성과 림프절을 통한 면역의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장 림프관에서 지방을 흡수하는 영양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같이 림프의 순환을 이해해 볼게요. 심장에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동맥을 타고 조직세포에 도달하게 되고, 정맥을 타고 그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몸의 혈액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포 바깥 부분, 조직과 조직 사이의 빈 공간으로 물 성분이 빠져나가게 돼요. 이렇게 빠져나간 물은요, 한 80에서 90%는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고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는 림프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림프 모세관에서 이런 간질 공간의 간질액을 흡수해서 림프액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림프관으로 순환하는 림프액은 계속 림프관에만 있는 건 아니고 목 근처에 있는 큰 정맥과 연결이 되어서 혈액으로 다시 혈액 순환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림프 부종은 림프절이나 림프관이 손상되거나 기능 이상에 의해서 림프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조직에 고이게 되면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림프 부종이 생기는 원인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혹은 원인 미상으로 발생하는 림프 부종인 1차성 림프 부종, 그리고 감염이나 수술, 종양, 방사선 조사, 외상 등 림프계의 손상에 의한 림프 부종인 2차성 림프 부종이 있습니다. 사실 1차성 림프 부종은 무척 드문 질환이고요. 2차성 림프 부종이 더 흔하게 됩니다. 이 2차성 림프 부종은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사상충증 감염에 의한 림프 부종이 가장 흔하고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상충증 감염보다는 악성 종양의 치료 과정에서 악성 종양을 치료를 할 때 림프절이라는 걸 절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림프절을 절제했다든지 또는 방사선 요법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림프 부종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방암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상체, 팔에 이제 부종이 많이 생기게 되고, 부인과 치료를 하게 되시면은 하체 쪽으로 림프 부종이 생기게 되죠. 림프 부종의 증상은요, 초기에는 옷이 한쪽 팔이 좀 끼네, 또는 한쪽 다리가 좀 끼네, 또는 무겁네, 조이네, 이런 느낌이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무겁고 화끈거리고 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요, 부종이 진행됨에 따라 빈도도 잦아지고 심할 경우에 관절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한도 오고 근육통도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육안으로도 명백하게 한쪽 다리나 팔이 두꺼워 보이는 부종이 생기고요. 피부도 두꺼워지고 섬유화로 피부가 딱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림프 부종과 하지정맥류의 부종, 이 차이를 조금 알아볼게요. 부종의 양상은요, 림프 부종 초기에는요, 이렇게 피부를 손으로 누르면은 피부가 함몰되는 함유 부종을 보여요. 그런데 말기로 가면 이 피부가 딱딱하게 변하니까요, 손으로 눌러도 함몰되지 않는 비함유 부종을 보입니다. 만성 정맥 질환, 하지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은요, 대부분은 누르면 피부가 함몰되는 함요 부종을 보이고요.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방 부종도 함께 비교를 하자면 지방 부종도 누르면 안 들어가요. 비함요 부종입니다. 부종의 분포는요, 몸에서 먼 쪽, 그러니까 몸의 말단이 심해요. 그래서 손이나 발등, 손가락 이런 데도 부종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광범위한 부종이 관찰이 돼요. 거기에 비해서 하지정맥류는 이 림프 부종에 비해서는 이런 발은 잘 안 부어요. 그리고 지방 부종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지방 부종도 발은 침범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발등이나 발가락까지 붓는 증상은 림프 부종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이런 특징을 이용한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 이 바로 스테머 징후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스테머 징후가 뭐냐 하면은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 엄지와 집게로 환자 발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발가락 이 첫마디를요, 피부 위쪽 피부를 이렇게 찝어보는 거예요. 근데 림프 부종 있는 분들은 이 발도 붓잖아요. 부어서 피부가 집어 올려지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림프 부종은요, 피부가 두껍고 딱딱해지면서 귤껍질 피부 변화, 과다각화증, 림프 낭종, 반복적인 염증을 보이게 돼요. 하지정맥류는 복숭아뼈 주변에, 발목 주변에 색소 침착과 피부염, 피부 경화, 궤양 소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지 거상, 다리를 올리면은요, 하지정맥류는 부종이 호전이 돼요. 근데 림프 부종은 초기에는 호전이 되지만 림프 부종 후기에는 거의 호전되지 않고, 지방 부종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를 올려도 거의 호전되지 않습니다. 통증은 림프 부종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다른 합병증, 염증이 왔다든지 하면 급성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하지정맥류는 만성적으로 욱신거리는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지방 부종은 피부 자체가 과민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통증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이 림프 부종, 만성정맥 부종, 지방 부종 이 세 질환의 차이점을 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요, 이 세 질환은 완전히 분리하여 진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정맥과 림프가 모두 폐색이 일어나는 정맥 림프 부종이 생기거나, 또는 지방 부종과 림프 부종이 함께 있는 지방 림프 부종처럼 복합 부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환자에서도요, 여러 형태의 이런 부종 질환이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림프 부종의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림프 부종의 병기는요, 대체로 4기로 나누는데요.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눕니다. 0기, 1기는요, 보통 이제 누르면 쑥 들어가는 함요 부종이 생기고 다리를 올리면 부종이 호전되는 등 자연적인 치유가 조금 가능한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진행이 되면 섬유화가 시작되는데요. 섬유화가 시작되는 2기부터는 함요 부종이 생기질 않아요. 눌러도 안 들어가요. 회복이 어려워지고, 3기로 가면은 정상 피부 구조가 다 파괴돼서 섬유화로 딱딱하게 변하고 귤껍질처럼 피부 표면이 불규칙하고 거칠고 피부 감염이 쉽게 됩니다. 림프 부종은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쉽게 악화될 수 있고, 초기에는 치료에 반응하지만 만성화가 되면 단백질이 조직에 막 축적되면서 염증도 일으키고 단단하고 두껍고 섬유화가 된 조직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림프 부종의 진단은 진료실에서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 검진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차성 림프 부종보다는 2차성 부종이 많기 때문에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림프 부종과 비슷하게 하지 부종을 만들 수 있는 만성 정맥 순환 부종, 지방 부종 등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부종의 양상을 잘 살펴야 됩니다. 부종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둘레 측정과 부피 측정이 있는데요. 둘레 측정은 부종 부위 둘레를 줄자로 재어서 정상측과 비교해서요, 2cm 이상 차이가 있으면 부종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부피 측정은 물통에 부종 부위를 넣고 수면이 올라가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 둘레를 측정해서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적외선이나 레이저 장비, 다주파수 생체 교류 저항 분석이 있습니다. 영상 검사는요, 림프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림프 신티그라피, 인도시아닌 림프 조형술이 있습니다. 부종이 있는 손끝이나 발끝 부위에 방사선 약품을 피하 주사하여 약물의 이동을 촬영하는 것이 림프 심티그라피인데, 방사선 노출이 없게 인도시아닌이라는 형광 물질을 주입해서 근적외상 카메라로 관찰하는 것이 인도시아닌 림프 조형술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질환에 의한 부종의 감별 진단, 부종의 악화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초음파나 CT, MRI 등이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증상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림프 부종의 비수술적 치료인 복합 부종 감소 치료, 복합 림프 물리 치료는 림프 부종을 다각적으로 관리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이 치료는요, 1기인 치료 단계, 2기인 유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1기는 부피를 줄이는 집중 치료식이에요. 림프 부종의 감소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지속을 하는데요. 주 5일, 상치는 한 2에서 3주, 하지는 2에서 5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매일 도수림프 배출법, 이런 도수림프를 배출하는 마사지법, 이런 거를 시행을 하고요. 도수림프 배출 마사지는요, 림프계를 자극을 해서 체액의 흡수와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마사지법입니다. 이렇게 도수림프 배출법을 한 후에는 저탄력 분대로 압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종 감소 운동도 매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기는요, 1기에서 부피를 줄인 후에 가정에서 유지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낮 동안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하고 밤에는 저탄력 붕대를 감고 부종 감소 운동과 자가 피부 관리를 시행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요, 압박 붕대를 감은 상태로 저강도로 반복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림프 부종이 있을 때 운동을 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여러 논문에서 운동은 림프 부종 환자에게 있어 위험하지 않고 근력 강화와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보고가 더 많아요. 하지만 고강도 운동은 림프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강도에서 천천히 강도를 올려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림프 부종 환자들은 평소에 피부 관리가 중요해요. 이 림프 부종은 말기로 갈수록 감염이 자주 생기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을 해주고 상처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로 부종의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악화된다든지 합병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림프관 정맥 문합술은 림프관을 정맥혈관에 연결해서 림프에게 바로 혈관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이고요. 림프관의 손상 정도가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 림프절을 일부 채취를 해가지고 부종이 있는 부위에 이식하는 혈관화 림프절 이식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흡입술도 할 수 있는데요. 림프 부종이 만성화돼서 비대해진 조직을 줄여줄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지 부종의 원인 중 하나인 림프 부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림프 부종이라는 병이 사실 간단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길어져서 영상에 담지 못한 내용도 많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림프 부종 환자의 자가 관리에 대한 내용, 운동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